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안정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잘못된 투자 권유로 인한 경제적 파탄.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금융적 사기나 잘못된 투자 권유입니다. 어씨는 퇴직 후 동네에서 알게 된 B씨와 친해졌습니다. B씨는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제안하며 어씨에게 적은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어씨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마침 퇴직금으로 투자할 돈이 있어 B씨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투자는 사기였고 어씨는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누구나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큰 금액을 잃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경계심을 늦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투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의존적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C씨는 퇴직 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지인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이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친구가 점점 C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에게 돈을 빌려주며 도왔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심지어는 C씨의 집에 자주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와 더불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C씨는 이러한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퇴직 후에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 후 새롭게 맺은 인연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욱 필요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 퇴직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더라도 서로의 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D씨는 퇴직 후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 한 명이 D씨의 개인적인 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D씨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하고 너무 깊이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면 그 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맺을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함부로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위 세 가지 사례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탄, 의존적인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모두 퇴직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들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려면 먼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도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도 이전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변화, 새로운 출발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두 번째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장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퇴직 후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직장이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공통된 배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 경제적 신중함 유지하기.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경제적 신중함입니다. 앞서 소개한 어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자칫 잘못된 투자나 경제적 판단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이 투자를 권유할 때 경계를 늦추기 쉽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투자 이야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퇴직 후의 자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정성을 꼽습니다. 퇴직 후에는 과감한 투자를 지향하고 신중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경제적 이득을 줄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그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좋더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략,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퇴직 후에는 그 지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존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CC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친구가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변할 경우 그 관계는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할애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이나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에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소셜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간관계에 휘말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정보 공유의 경계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특히 재정이나 건강, 자녀 문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D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할 경우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어느 정도 경계선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신뢰성을 천천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정보는 신중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범위와 사람을 철저히 선별하는 것이 퇴직 후 인간관계에서 안전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친해졌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유지의 방법. 그렇다면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관계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오히려 실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가 필요해서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혹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인지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할수록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경계 설정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기더라도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깊이 얽히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결론: 퇴직 후 인연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더더욱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주는 장점도 많지만 그로 인한 단점이 더 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속도를 늦추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